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위원님. 네, 누굽니까? 정청래거든요. 네네네. 네, 정청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용해요. 그 이게 왜 그러냐면 그날 네. 운명의 그날 15일 날 네. 그날이 민방위 소집일이에요 한마디로. 민주당에 모든 사람들한테 공식 경보가 내려가 있고 법원에 전부 나와서 예? 완전 그 민방위다 우글우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방위. 예? 민주당 대표 방위 소집. 네. 그런데 민방위, 네. 민방위 소집의 중요한 그 날에 네, 정청래 참mol다가 늦었어요. 아, 늦었습니까? 늦었어. 안 간 게 아니라. 아니, 가고 있었어. 아니, 근데 뒤늦게 한 얘긴데 네네네. 갔는데 어. 길이 막혀서 이미 판결이 나는데 아직 길가에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저 선고가 나니까 네네네. 본인이 차를 돌렸다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본인이 나중에 메시지를 냈어요. 길이 늦어가지고 좀 황감한 마음으로 대표님이 계신 법정으로 달려가던 중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법원에 아주 사법살인 판결을 접했습니다. 네네. 너무 황망하고 하여 차를 돌렸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귀엽네요. 회차의 배경에. 그런데 그런데 잘 보세요. 우선 민방위 소집했으면 일찌감치 와서 그럼요. 다 그 장비 차려 입고 70명이나 가 있었다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법사위라는 엄청나게 그냥 에브리데이 그 방송에 이제 헤드라인 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그렇죠.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법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분인데 법이랑 무슨 관련이 아니 있죠? 법을 어긴 쪽이 맞죠? 이분은 법을 어겼다는 데 과거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제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설에는 지금 이분이 화장실 들어가서 웃었다는 얘기도 꽤 있고 언제나 이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결사적으로 그 주군을 옹호하지만 네. 또 어떤 때 보면 의외로 차가운 면모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날 여러 가지를 봐도 차가 우선 늦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좀 설명이 되는 아니 워낙 이거 중요한 날인데 우선 그렇게 늦게 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간에 회차를 했다는데 그것도 회차를 한 것인지 아예 안 간 것인지 확인이 안 알 수가 되네요. 없는 얘기죠 그게. 그러네요. 회차를 그래서 했는지 아예 안 갔는지.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굉장히 찍혔다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도 정청래가 저희 법사위에서 좀 오바를 한 게 이재명이 좀 보기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요. 그런 거 많아요 이분 사실은. 이분도 상당히 보면은 네네. 그 자기 정치 많이 하는 분이고. 그렇죠. 이분은 또 재밌는 게 여의도의 정청래와 마포 지역의 정청래가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여의도의 정청래는 뭐 막갑하잖아요. 막갑하죠. 막갑하죠. 네. 하여간 특히 여당 향된 막갑한데 마포에 가면은 마포 을에 가면은 네네. 엄청 유순한 정청래야.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거기는 표밭이니까. 아 그래서 민원 잘 들어주고 네네.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 진짜 정말 의원으로 장수하려면 저 사람 본받아야 된다. 공천할 때는 그냥 권력자한테 확실하게 들이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가서는 잡초 뽑듯 모든 민원 다 들어주고 이러면 진짜 정말 장수합니다. 와, 그래서 청래가 지금 장수하고 있는데 그 장수의 최종장으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럼요. 100%지. 100%입니까? 100%네, 100%죠.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앞으로 네네. 더 잘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 이분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 이런 분도 그렇고 다 보면 동물적으로 네. 현재 권력자한테 잘해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은 권력자한테 잘하면서도 그 다음 권력의 다음 형배까지 봐요. 왜냐면 이분들은 다음에 또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내가 이재명한테 받았지만 다음에 내가 이재명한테 받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그 어떻게 되죠? 그럼 그 다음 공천 받을 사람한테 내가 잘해야지. 근데 이거는 더군다나 보니까는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지방선거 공천도 이 사람이 하고 그다음 대선도 이 사람이 하고 하려고 네. 지금 다 만들었어요 이재명이. 만들긴 했어.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각 시도당이 있어요. 그 시도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서울시 위원회,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강원도 위원회 이런 다 도의원의 시의원회들이 있는데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이 위원회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 해당 시의 그 지방자치 선거, 지방선거 거기에 그 도지사부터 밑에 지사부터 어디야? 도지사나 광역은 이제 중앙에서 하지만 네네. 그 밑에 시, 군, 구 이런 데는 다 그 지방위원회에서 다 해요. 네네. 사실은 도지사보다요 그 밑에 지방 소도시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더 아주 수입이 짭짤해요. 이게 이재명이 바로 그렇잖아. 이재명 지금 보세요. 이재명 지금 그 대형 스캔들. 네네. 그 경기도지사 때 거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지사 때는 시장이었을 때죠. 굉장히 찌찌하게 법인카드밖에 없어. 법인카드. 거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법인카드를 한 거야. 어. 반대로 성남시는 경기도보다 작지만 성남시에서는 대장동, 그렇죠. 백현동, 위례. 그다음에 지금 더블트리도 지금 호텔도 있죠. 쌍수장 그러니까 쌍방울이에요 쌍수까지. 이게 조그만 시장이 훨씬 좋아요. 이 엄청난 이권이 걸린 이런 자리를 누가 하느냐? 또 그 도위원회, 시의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네네. 당 대표가 되더라도 요거는 좀 알아서 개파끼리 분배해서 먹게 해줬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재명이 다 몽땅 다 친명이 싹쓸이했어요. 아. 그래서 지방 선거도 지금 다 친명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바꿔놨어. 그러니까 더욱 더 지금 친명들이 저렇게 극악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원들은 지금 자기는 이번에 금배지 달았지만 앞으로 임기가 3년 6개월 남았는데 그렇죠.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게임의 장이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에 내 지역구에 내 새끼들을 얼마나 많이 공천하느냐. 그러니까 내 지역 안에 시장, 네네. 군수, 뭐 구청장, 그다음에 저 뭐죠 또 뭐지? 내가 예를 들어 영등포구 의원이다. 그럼 네네. 영등포 구청장은 네네. 내 새끼네 공천해 줘야 되거든. 어. 그다음에 영등포 안에 영등포 구의회, 구의원들, 시의원, 서울시에 또 보내는 영등포구 저 지역의 시의원들 이런 사람 다 내 새끼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또 힘을 얻고 얘네들이 다음 총선 때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다 내 애들이 돼야 돼. 그런 근데 맥락에서 애들 굉장히 하려고 그러면 누가 중요하네요. 하냐? 그것도 당 대표가 또 영향이 있는 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이잖아. 그리고 당 대표뿐이에요. 서울시 위원장이 또 이재명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철벽 권력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저 뭐냐 1인 독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간단해요. 북한 김정은 같이 된 건데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죽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한꺼번에 무너지죠. 그래도 더군다나 그래도 김일성은 자기 아들 다 키워놓고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넘어갔고 김정일은 네. 그 자기만큼 크지는 않았.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때만큼 큰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20 몇 살 정도 되니까 그래도 힘겹게 김정은한테 줬어. 그렇죠. 근데 지금 김정은이 죽으면 어떻게 돼? 주애. 주애밖에 없잖아. 애 이름 자체가 애잖아. 얼마나 본인도 인정을 한 거예요. 얘는 진짜 애밖에 안 된다. 애한테 주겠어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저 김정은이만 기대갖고 꿀을 빨던 평양 엘리트들이 멘붕이 네네. 되고 발악을 하게 되는 거지. 발악.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막 김일성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래서 아까 말한 주술과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식이는 지금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렇죠, 네. 최민희 같은 경우는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김씨 왕조를 뭔가 넘보는 놈은 죽이겠다. 청래는 화장실에서 웃고 있고. 돌아가신 우리 저 뭐냐 이재명 김재명은 하나님이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건 자기네들이 논리고 네네. 밖에서 보면 이제 거의 주술 광신 살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 어떻게 되느냐 내부적으로는 괜찮아요. 이제 그 안에서 뭐 하늘국만 믿는 사람들이야. 뭐 계속 더 결집을 하는데 문제는 중도가 안 오는 거지. 아 중도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일단 지금 하늘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많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주술, 살인, 뭐 구술해서라도 계속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말은 지금 중도는 포기한 거고 일단 지금 동요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 아직 하늘궁 안에 있는 신도들. 그러니까 신도들이 지금 동요하기 시작했잖아. 제명궁을 지키자. 제명궁 지키자. 그런 다음에 제명궁 지켜서 제명궁 일단 집토끼 잡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밖을 가자.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이런 중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광신 주술 살인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약간 사이비 종교들이 자기 종교를 유지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와 이 지금 민주당에 가장 간단해 똑같은 거는 다 1인 독재를 교주 그쪽은 교주 여기는 뭐라고 제명. 하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쪽은 교주 저쪽은 뭐 당주 뭐 등등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체제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경우는 비주류를 한 30-40%는 용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약 김대중이나 김영삼 유고가 있어도 비주류가 올라와요. 대체를 해. 여기는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 비주류는 어디 있느냐? 다 당 밖에 있어. 그러니까 비주류들은 어떻게 돼? 그래서 비명당이 생긴 것이고 새누리민주당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내전으로 나라를 갈라놨느냐 아니면 그래도 밉더라도 이 안에 비주류를 통합해서 그래도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후자를 택한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나라가 갈라져도 내 새끼만 챙기겠다는 걸로 해서 일종의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민주당이란 나라를 분단을 시켜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밖에 쫓겨난 사람들은 밖에 독립국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비명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나라가 있긴 있는데 이 나라에 지금 이제 이 교주가 이 독재자가 망하게 생겼잖아.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나라에 철조망 넘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제 먹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밖에서 야 그 나라 너네 지도자 끝났으니까 나와. 철조망 걸고 나와.
이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비명계는 후자 쪽을 택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병헌 이제 대표가 있는 새미래민주당 거기에 이제 이낙연, 정세균 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당 안에서 이제 흔드는 세력은 김부겸.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당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김동연.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원이고 일단 민주당을 아예 이탈해서 저건 가짜 민주당이고 우리가 진짜야 하고 만든 게 새미래민주당. 여기 전병헌, 이제 이낙연 뭐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야.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재명 세력 이제 없어지는 이재명 리스, 제명 리스 민주당, 제명 리스, 네, 제명 리스 민주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놓고서 이제 한바탕 야권에 아주 그냥 이제 합종 연행과 내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내전이 벌어질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전에서 과연 최민희랑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쪽을 또 선택할지.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데 계속 평양의 주석궁에 이제 시신 붙잡고 네. 주술을 하는 거죠. 아, 이분 살아납니다. 신입니다. 아, 그리고 이 시신 건드리는 사람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털고 가겠죠. 예. 아 그러면은 최민희의 저런 어떤 그 광기를 볼 수 있는 날도 뭐 많지 않네요. 아니 좀 가요. 아 좀 갑니까? 왜냐하면 지금 175명에다가 전국 조직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그 뭐냐 단시간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쯤에 이제 원펀치 한번 맞았는데 좀 있으면 25일에 투펀치 맞잖아요. 이제 그 두 개까지 실형이 나오고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되면 아마 굉장히 조금 더 이제 그 분열의 시기는 빨라지겠죠. 아니 그러면 예상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25일 선거 결과는? 그건 뭐 당연히 실형 나오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 주진우 의원을 굉장히 신뢰하는데 네. 그래서 그분 절대 그 판사고 내통한 분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제가 알기로 판사고 내통 의혹을 받는 건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쪽이 더 많죠. 바로 권순일과 김만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김만배가 8번이나 세상에 이발할 때가 세상에 없어서 대법원에 들어가서 권순일 이름 대고 이발을 해요. 권순일 이발관.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법원 그것도 네. 딴 데도 아니고 대법원하고 간 크게 내통한 지금 의혹을 받는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빨리 파헤쳐야 돼요. 그거 보면 자기들이 의혹이 있는 거는 꼭 남한테 해.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네, 그렇죠. 네. 무슨 얘기하고 계셨죠? 네? 그냥 여기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은 저희가 의식의 흐름, 대화의 꼬리를 물고 그냥 따라가면 다 돼. 내가 보니까 뭘 해도 결국은 이분들의 기만과 그렇죠. 네? 모순, 네? 내로남불 이런 걸로 다 결국 해결되기 때문에 뭐 따로 특별히 그렇게 지금 어렵게 안 해도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사회자니까 최소한의 25일 날 선거 결과를 주진우 의원의 얘기를 신뢰한다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그 주진우 의원이 당연히 이건 실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밌는 게 네네. 15일 선거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확히 맞췄고 그다음에 그 뭐죠? 이 25일 선거는 위증교사 1년인가 1년 반인가 모르겠는데 약간 실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징역인데 네네. 이 선거법은 집행유예라는 거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징역과 집행유예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실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집행유예는 안 때리는 거예요. 그냥 징역이 나오는. 깜빵 들어가. 근데 깜빵에 들어가라고 해도 판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넌 그런데 뭐 도주 우려도 없고 하니까 최종심까지 저지간 너 구속은 안 시킬게. 이게 지금 조국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조국이 이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 구속돼. 너 구속해야 되겠어 하면은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논쟁이 약간 있는데 지금 대세는 뭐냐. 바로 그날 그대로 그냥 간수가 끌고 들어가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장난감 오난감인가 뭐였죠? 그 장난 오영감? 장난 오영감. 아니 무슨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댓글창에 누가 남겨주실 것 같은데. 오영감인가 장난감인가 뭐.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조금 제가 다시 이제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또 뭔가 패러디라든가 뭔가 해보고요.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아까도 여러 번 이미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요 아까 말한 위증교사 요거는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가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일찌감치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놨어요. 만약에 판사가 그날 실형 때리고 법정 구속하려면 바로 된다. 바로 된다는 바로 구속될 수 있다. 바로 구속될 수. 왜냐? 이미 민주당이 지난 국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마도 그건 지난 국회지 지금이 아니다 이러겠지만 그럼 니네가 지난 국회 때 통과시킨 법은 지금 다시 또 통과시켜야 되니? 그렇게 되죠. 아니 근데 좀 질문이 드는 게 이재명에 대한 사법 절차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꾸기 대법원 결과는 왜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예산하고 예산 정국이 있거든요. 네네. 예산에서 또 뭐냐? 조국 당이 어쨌든 뭐 예산에서도 뭐 이거저거 표 찍고 손 들어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까지는 조국의 협력을 받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조국의 깜빵 예산까지 포함해 조국의 깜빵 것까지 해서 이제 넣으려고 하는 심상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대법원 지금 너무 실망스럽고 네. 거기 이제 이훈구라고 친구가 있잖아요. 그 저 조국이 지금 이제 배당된 두가 네. 그 재판부가 4명인데 네. 그게 아마 그 정경심 유죄 판결을 내렸던 어몽필 그분이 아마 주심 법관이고 그 이제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이훈구라고 조국의 서울법대 동기예요. 그리고 피레스라고 그 이제 법학 학회지까지 네네.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신은 조국 친구인데 당신이 만약 대법관이 되고 당신의 그 눈앞 당신의 그 저 뭐 속한 그 재판부에 조국이 배당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저 청문회에서 아 그거는 내가 친구기 하니까 내가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회피나 회피를 검토해 보겠다 이랬어요. 지금까지 회피를 회피하고 있어요. 아 회피를 회피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사법 정의를 또 그러니까 지연시키네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뭐냐 이거 그 이훈구가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늦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저 대법원에서 2심에서 3심 확정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10개월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 이런 그 국민들의 관심도 다 집중돼 있고 또 그다음에 해악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평균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 저 뭐냐 이 사람 조국과 더불어 저 뭐냐 그 누구지? 비슷한 시점에 2심에서 유죄 받은 사람이 조희연 전 교육감이에요. 조희연, 네네. 조희연이 1월달에 저 2심 유죄 먹고 2월달에 조국이 2심 유죄 먹었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네요. 조희연은 8월 말에 나왔죠. 이미 3심에서 이제 유죄가 완전히 확정돼서 그렇죠. 교육감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10월 재보선이 그래서 교육감 재보선까지 해서 했었죠.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조국은 이 조희연 지금 저 뭐냐 3심에서 유죄 먹은 거에서 거의 지금 3개월이 더 3개월이 갔어요. 지났습니다. 3개월이나 더 지났으니까 한 달 빼더라도 2달을 지금 더 지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 지연하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예산도 받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빨리 조국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국을 깜빵에 저 3심 빨리 열지 알기 전까지는 지금 240억 지금 통과는 됐지만 네네. 절대 집행하지 마라. 아. 아니 지연하고 있는데 왜 줘? 그러니까요. 제대로 못 하는데. 그렇지. 온 국민이 그리고 지연을 안 하는 가장 원하는 재판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200 됐으면 또 먹고 튀겠다고? 안 돼. 그러니까요. 안 돼. 저 뭐냐 조국 3심 한다. 그 다음 날 입금 아니 입금 어떻습니까? 네, 다음날 입금하는 걸로. 아니 그날 아니 정 급하면은 땅땅땅 치고 조국 감옥 가는 그 순간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네, 알겠습니다. 콜? 조희대 대법관님 콜? 진짜 너무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제가 얘기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해봐야 되는 게 아니 이렇게 전 이랬거든요. 네. 재판이 지연되면 입금도 지연된다. 재판 지연만 있냐? 입금 지연도 있다. 그럼 상당히 좀 그분들도 좀 생각을 바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누구나 입금 지연이 제일 싫잖아요. 입금 지연 중요하죠. 저는 옛날에 입금이 제일 중요하죠. 지연이라는 그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그 이름은 참 좋았으나 그렇죠? 네. 입금 지연. 아니, 또 사부님이 안 됩니다. 보실 네. 수도 있는데. 뭘요? 우리 와이프 이름도 아니. 그렇습니다.